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광장과 시장, 얼핏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뜻인가요? 네, 이번 주 월요일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후보들도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이 각 주요 정당 후보들이 시장과 광장, 산업단지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각 후보가 첫 번째 유세 장소를 선택한 그 배경 그리고 전략, 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이라는 게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이 후보가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지 압축해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네.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빛의 혁명, 헌정수호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곳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가 집중됐던 상징적인 장소죠. 선대위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네, 이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이 후보가 부산 등 이 친문과 친노를 향한 상징 지역에서 유세를 시작했었는데요. 이번엔 이 후보가 당을 장악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광장 정치, 즉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서울 가락시장에서 시작해 이 대구 서문시장으로 향했는데요. 새벽부터 서민들의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 시장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민생 회복 메시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현장을 방문해 땀을 흘려 일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유세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네. 어떤 통계 지표보다도 어떤 기사 이상으로 생생한 현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요, 여수 국가산단을 택했습니다. 이 후보가 이공계 출신인 만큼 기술과 경제 전문성을 부각한 일정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자신이 양당 기득권 정당의 새로운 보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입니다.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입니다. 네. 각 후보의 첫 번째 유세 현장과 또 이제 갖는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유세의 장벽. 네, 이번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연단에 선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테러 위협 가능성에 이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물리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탄복을 입은 모습을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 예전에 또 이제 테러까지 당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경호 단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변보호 대책 마련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이 테러 관련 TF까지 만든 민주당, 이 후보 테러 제보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면서 후보 경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거리 2km에 달하는 저격용 소총이 국내 밀반입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후보도 지난 선거운동 전 경청 투어 때부터 방탄복을 착용하고 현장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부터는 악수와 포옹, 셀카 등 대인 접촉을 삼가는 유세 방침도 유지 중인데요. 대신 이동 시간 틈틈이 라이브 방송, 이른바 라방이라고 하죠. 라방을 활용해 유권자의 접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보버스에 달리는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K-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라방 채널을 신설해 현장성과 디지털 소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유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당 관계자는 온라인 유세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에 이 후보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탈당의 역사. 네, 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 문제가 대선판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자유체제 수호를 위한 단결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 대선 개입 의지를 드러냈고 이에 대통령 탈당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이제 관계 설정, 관계 정리를 두고 진통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번 선거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이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단결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탈당론 분출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육선의 조경태 의원도 파면당한 대통령을 그대로 1호 당원으로 둔다면 선거는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친윤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은 멈춰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이러한 내부 의견은 지도부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한 사과는 하면서도 탈당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김 후보가 지명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말까지 정리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기자들과 만나선 윤 전 대통령 소통과 관련해 이미 당의 의지는 명확히 보여드렸고 당은 당대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김문수 후보에게 거취 문제를 김 후보의 뜻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파면 선고 8개월 만에 강제 출당된 사례가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전통 보수층과 중도 확장 사이에서 어떤 정책성을 택할지 이 선거 전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이제 D-18 남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주간 이슈픽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